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 만에 철회되긴 했습니다만 고물가 또 고금리의 민생 경제 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뒷전에 두고 차기 당권 경쟁에 몰두하는 모습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려야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추 의원님은 지금 국회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원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보름 넘어가고 있죠. 네. 역대 원구성을 이렇게 언제 이루어지냐 보면은 이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보통 7월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한 35일, 40일 이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하지만 단순히 늦지 역대급 지각국회가 아니다라고 손 놓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 위기 정말 삼각 태풍이 불 정도로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회가 손 놓고 있다라는 것은 국회 정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예. 거기다가 가장 해야 될 기본적인 인사청문회조차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군요. 직무유기다. 국회가 방기하고 있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따끔한 질책을 해주셨는데 이인영 소장님은 네. 왜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 정부 측에서 이 현 상황 그 대통령께서 일단은 정치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체감 인식이 조금 낮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이 당선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경제나 인플레이션 시대 뭐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좀 체감도가 낮다 보니까 예. 지금 이 국회 아까도 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원내 상황에 대해서 그 정부 측에서 좀 압력을 넣어가지고 여야가 빨리 이거를 좀 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보고 있다. 두 분 다 따끔한 질책을 해주고 계신데 원래는 원구성 관련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라고 싸웠는데요. 지금은 그것은 뭐 계속 싸우고 있고 또 싸우고 있는 게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국회법 개정안.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시행령 반드시 국회 거쳐야 한다라고 또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일단 법사위원장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고요. 네. 그리고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조응천 의원 등 14명이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것은 이거는 민주당의 당론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그렇군요. 아직까지 지배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예. 그 발의한 의원이 1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그 주류 의견으로 차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국회법에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그 문제 제기를 해서 국회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하면은 정부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예. 조응천 의원이 제기한 부분은 뭐냐면은 국회 본회의 절차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국회에 그렇군요. 통보하겠다는 거죠. 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려고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 상임위에서 모든 걸 통제하겠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 헌법에 그 행정 명령이라든가 이것이 그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기존의 법은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 조항, 그런 제어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독재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법 그렇군요. 발상입니다. 그래- 왜 지금 예. 이 시기에 조응천 의원이 이 문제를 꺼냈냐? 네. 저는 친 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공동의 적을 만들겠다. 그래서 당의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선 불복 행위 아니냐 이런 네네.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법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 하면 네.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추은호 해설위원은 이재명 계인 조응천 의원이 국회법 발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의 적,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두고서 네. 당내 결집을 그렇죠. 지금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그래서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성내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론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네. 그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몇 면을 봐도 뭐 친이도 있고 반이도 있고 다 섞여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조금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근데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좀 국민들이 봤을 때 저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당내 그런 이 좀 시행령 정치를 좀 못하게 하자라는 좀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그 인사정보단이거든요. 네네. 이 단으로 만들면은 그거는 시행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예. 좀 인사정보단이 법무부 산하에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예. 장관이 있는 법무부 산하에 둔 것을 두고서 그냥 네. 인사혁신처에 두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관련해서 네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여야 모두 국회법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만 당내 상황이 복잡합니다. 당내 상황이 복잡해요. 일단 당권, 특히 2년 뒤 남았습니다. 총선 공천권. 이것을 결국 당권을 차지한 계파가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또 당내에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내 파열음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 지금 팬덤 정치 때문에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팬덤이 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특히 이제 2030, 특히 젊은 청년층, 청년 남자들의 팬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정치 팬덤이라는 것이 보면 이제 남이 하면은 남이 하면은 맹목적인 선택이고 자기가 하면 합리적인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데 예. 팬덤을 가진 정치인들은 굉장히 막강하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팬덤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지금 이재명 네. 의원으로 이렇게 민주당 계열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또 특이하게 이준석 대표는 지금 팬덤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성했던 팬덤은 이제 탄핵 과정을 통해서 다 와해되면서 지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그렇군요. 과연 예. 이런 것을 이 팬덤의 문제가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의원들한테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분열의 정치 또 어떻게 보면 갈등의 정치 이런 것들을 대표로서 좀 극복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영 소장님. 네. 근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요. 이대남을 중심으로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글을 올리거나 공격하는 네. 의원들을 상대로서 문자폭탄 지금 세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런 팬덤이 조금 더 일찍 시작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도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그런 팬덤층이 지금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지금 이게 확인이 되면서 쇄신위원회를 가지고 지금 이제 당내 또 갈등이 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공천 문제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양당이 당세가 지금 다 크다 보니까 네. 이 당 지지층 안에 좀 강성 지지층과 좀 약한 약성 지지층이 있지만 어쨌든 이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당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제 과도한 행동들을 제어만 할 수 있다라면 이 팬덤 정치에 대한 거를 너무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정당 정치 안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제어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팬덤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하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최근에 이재명 의원은 그런 걸 했고 지금 이 당내에서 이제 이준석 당 대표도 그런 좀 제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네. 적극적인 제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팬덤 정치하면 이제 좀 전 이재명 의원 얘기하셨죠. 뭐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고 또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는 그 상대 의원 됐든 누가 됐든 총 공격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팬덤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자제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의원 경우에는 2017년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팬덤이 있었죠. 그때는 손가락 혁명군, 그렇죠. 손가혁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팬덤 문파들에게 패배를 한 거죠. 원래 팬덤이 성장하려면은 네. 나름대로 좌절감도 겪고
또 그걸 딛고 이겨나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지 팬덤이 강해지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의원의 팬덤은 딱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팬덤들입니다. 네. 하지만 팬덤은 뭐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이것이 자칫 정치 훌리건 어제 유승찬 스토리닷컴 네, 대표가 민주당 토론회에서 제기한 대로 정치 훌리건화 된다라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내 공개적인 활발한 토론으로 이렇게 오픈 그 공개적인 장으로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성 지지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이 꼭 출마를 해야 한다. 그렇죠. 당권을 네. 잡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좀 고심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좋겠습니까? 일단 강성 지지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지층 그렇죠. 자체가. 예. 근데 이제 근데 그 지지층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당내가 단합을 안 하고 있다. 이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요구는 좀 단합을 하고 한 사람을 누가 이제 리더가 되겠다고 하면 좀 밀어줘라.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당내 다른 지금 계파가 많지 않잖아요. 예전에 이제 계파가 있었지만 지금은 계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토론을 좀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그 자유로운 경쟁을 좀 강화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추은 해설위원님, 그 민주당 내에 여러 모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철험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철험회도 그럼 해체해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철험회는 해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철험에는 그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초선 의원들의 공부 모임 예. 성격입니다. 예. 이것을 일부 다른 중진 의원들은 공부 모임을 가장한 개파 모임입니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철험회를 해체하자는 요구가 나온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친 이재명 대 비이재명 아. 개파 싸움의 불똥이 튀었다. 그래서 지금 철험회 해체 요구가 나온 측면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예. 또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철험회가 강성 드라이브로 이끌어간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 네. 그걸 또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멤버들이 주축이 된 법사위가 주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민주당이 죽을 썼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철험의 해체 주장은 좀 과한 측면도 있지만은 또 자업자득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목소리는 컸는데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두 측면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팬덤 하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됐던 사진이 문제가 되기도 했죠. 또 이 카페 운영자의 욕설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개 행보를 할 때마다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영상으로 잠깐 만나고 오겠습니다. 저도 잘 아는 제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저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 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마 그 들을 때 많아가지고 같이 간 모양인데 그 뭐 봉화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대로 그리고 지금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하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시는 곳마다 바로 실시간으로 이 사적인 공간으로 유출되고 이렇게 하면은 경호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아마 좀 상의를 좀 내부적으로 해봐서 안전과 이런 경호에도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때 아닌 비선 논란이 또 제기가 됐죠. 봉화마을 찾아서 권양숙 여사 예방했을 때 저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떤 여성분이 나왔죠. 근데 이분이 누구인가를 놓고 이제 비선 논란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예. 오랜 친구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다. 그리고 봉화마을은 모두가 갈 수 있는 곳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그 비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속인 논란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다가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 예. 부분은 해명이 된 해명이 부분들이고 됐다고요, 그다음에 하고요. 이제 다시 비선 논란을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말은 처의 오래된 친구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행사 자체가 사적 행사다라고 하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찾아가는 행사는 아무리 사적으로 찾아가도 그 자체가 공적인 행사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그 공적인 예.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관리는 엄격히 진행되는 것은 그 맞는 지적입니다. 예. 네, 물론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것과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실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그래서 있을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을 이제 폐지하겠다고는 했는데 자꾸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좀 난감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설치가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된 게 대통령이 좀 전에 이제 그 발언을 하셨는데 지인이었고 부산에 간다라는 동선이 또 나왔어요. 지금 그 이후에 봉화에 부산을 갔구나. 거기서 뭐 빵을 사고 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예. 직함이 없는 사람이 경호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고 저도 저 영상을 중계로 봤거든요. 그 도착한 장면부터 중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공식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없고 거기에 예. 직함이 없는 사람이 딸려 들어갔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이럴 거면은 그냥 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모든 거를 공적인 지원을 받아라.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게 낫겠다. 맞을 것 맞다. 같습니다. 예. 추원 해설위원은요?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려면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부분들이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국민한테 사과를 하든 야기를 구하든 이해를 구하고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취임 초에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동부인에서 가서 거기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 이후에 한번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팬덤 정치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최근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사상 초유의 좀 집회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더니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앞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욕설 시위와 관련해서 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또 맞불성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현직 대통령 집 앞에서 양측의 어떻게 보면 팬덤 지지층의 시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네. 추운 해설위원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이런 적이 예.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빨리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이건 지금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어떻게 네. 보면 직원을 부추기고 또 그걸 넘어서 다른 목적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옵니다. 개인의 영달을 하려는 거다라고 하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야 될 것이냐.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먼저 그 평산 마을 집회부터 자제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직 대통령이 시위대에 머리를 숙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격을 낮추는 거고 문제 해결의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저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에 대해 수사하고 또 뭐 법을 고치든지 간에 집시법을 고치든지 간에 아니면은 피해 입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이거를 막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은 정치권이 공동으로 호소를 하는 방안은 생각해 볼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자유 권리 다 보장해주고 법과 원칙대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이 조금 정치력을 보여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시위 양상이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시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요새는 밤에도 시위를 하고요. 또 꽹과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공연단까지 등장을 하는 그런 시위 양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소리 같은 제한도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시법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조금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정치력을 일단 발휘해서 푸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팬덤 정치라는 게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연예계도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이 팬덤의 아.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좀 자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조용히 말할 수 있다. 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는 있다. 그래서 지금 저기서 피해를 보는 거는 결국 시민들이거든요. 이걸 네. 좀 자제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 우리 모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왜 원내에서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이렇게 다 시간을 질질 끄냐. 어떻게 보면 저런 강력한 지지층이 내 사람 건들지 말라 이런 문화가 지금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또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또 검찰이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을 지냈던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박상혁 의원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보복 수사가 시작됐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선 때도 이걸 일관되게 제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일을 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분을 앞세울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수사를 했는데 그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그리고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강요로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대법관들을 누가 구성했습니까? 지금 현재의 대법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 임명한 대법관들입니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또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시각이 다릅니다. 과거 정권 때 2년 동안 한 적폐 수사는 그러면 보복 수사냐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자, 블랙리스트 수사를 어떻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이어지는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장관과 또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환경부뿐만 아니라 뭐 지금 산자부, 교육부, 통일부 여러 곳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한 인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그동안 고소됐던 것들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동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백운규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순으로 끝날 건데 예. 만약에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박상혁 의원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박상혁 의원은 당시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실의 실무자였습니다. 네. 행정관이었습니다. 그 위가 이제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은 이제 늙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접 연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위가 조현옥 전 인사비서관, 인사수석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박상혁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그 윗선까지 진행될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수사가 어디까지 확산될지가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인 건데 여당에서는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고 불법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네. 야당에서는 이거 보복 수사의 시작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 기준점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참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 네. 이제 이게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요직에 다 검사들이 임명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의 의혹의 눈초리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 상황을 재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이제 수사나 이런 걸 지켜봐야 되겠지만 윗선 수사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나 이런 확정이 나면은 윗선으로 대통령이었던 윗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사실 이제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불행한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 수사 진행 상황과 재판의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사를 민주당이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면 국정 운영에도 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부담이 예. 되겠죠. 일단 지난 2017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보수 정권을 향한 적폐 수사, 적폐청산 수사는 그 당시에 그 적폐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당시 그 자유한국당이었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은 지금은 다르죠.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그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예. 또 대선 과정에서 그 굉장한 표를 얻었던 그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라는 막강한 또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과거 2017년처럼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수사가 진행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저항도 만만찮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예. 그런 과정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그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잡는 굉장히 그 동력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검찰 쪽에 한마디로 친윤 검사들이 많다. 네, 그래서 그렇죠. 야당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해라 하지 마라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게 뭐 꼭 말로 해서 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그 윗선 수사가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선 후보였던 사람에게까지 지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시도 그거를 좌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지금 전체적인 아마 이제 상황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것이 이제 윗선 수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진짜 예의주시하셔서 보셔야 되고 예, 그게 예. 국정 운영에 지금도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더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상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휴먼 앤 데이터 네. 그런 이야기에서 어떤 점에서 그런 거예요? 일단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50% 아래로 떨어진 게 그렇죠. 나왔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때 저 정도면 50% 언저리니까 좀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취임하신 지 거의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정도 지지율은 사실 지금 이 시기에 전직 대통령들 보면은 50% 이상, 되게 한 60%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50%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지금 아래로 내려가기 직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 지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41%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도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다행히 화물연대 파업은 해결이 됐지만 이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물가 상승과 그다음에 그 주가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기민하게 대응하시지 않고 자꾸 이런 정치적 이슈들과 의혹의 시선들이 계속 부딪히고 충돌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역대 그 최저선이었던 취임할 때 30%라는 기록을 또 달성하게 되는 참 굉장히 안 좋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는 지금 50% 아래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그래픽을 한번 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보여주실래요? 좋겠는데요. 일단 요번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가 긍정 48%, 부정 44.2%죠. 오차 범위 내입니다. 예. 이게 이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예. 긍정 부정이 이것은 네. 굉장히 심각한 사태죠. 그렇군요. 가장 예. 기본적인 원인은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역할이 안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이 나타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역시 문제는 경제군요. 그렇습니다. 짧게 덧붙이면 최근 인사가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덮여 있는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면
정호영이 낫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인사의 부분도 지지율 하락의 큰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는데요.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